오만이 동무, 동무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병윤이의 성적은 전적으로 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북한에도 김주영 쌩님이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의 짤방 영상 주제, 북한의 교육입니다. 아, 너무 땡기는데? 안녕하세요. 짤방 영상 박경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 어때요? 오늘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교복을 한번 입어봤거든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렇게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학창시절 때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보통 우리 남한에서는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는 2년에서 4년, 이렇게 많게는 약 16년 정도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의 경우는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남한과 북한의 교육제도를 비교하기 쉽게 표로 한번 정리해보면요. 북한의 경우 우리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가 5년이고요. 우리와 다르게 중학교가 6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2013년도부터는 이 6년을 초급 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으로 나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인 우리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북한의 경우에는요, 소학교 입학 전 유치원 높음만 1년, 그리고 소학교 5년, 초급, 고급, 중학교 6년까지 총 12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한번 살짝 들여다볼까요? 코로나 상황으로 개학을 하고도 전처럼 학교 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월이면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달이잖아요. 자, 그럼 북한에서는 언제 새학년을 시작을 하게 될까요? 우리랑 똑같이 3월! 아니면은 다른 여러 나라들처럼 가을인 9월? 정답은요, 4월입니다. 자, 대신 학교별,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우리보다 짧은 편인데요. 북한 초급 중학교와 고급 중학교의 경우 여름방학이 겨우, 진짜요? 보름? 15일 정도라고 하니까 북한 학생들 진짜 아쉬울 것 같아요. 야, 너무 짧다. 그래도 겨울방학은요, 소학교는 45일, 중학교는 한 달 정도로 아무래도 북한의 추운 겨울 날씨를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북한 학생들의 1년간 학교 생활을 알아봤다면, 자, 이번에는 하루 일과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북한에서는요, 보통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할 거 없이 보통 8시에 1교시가 시작이 됩니다. 잠깐만. 저도 학교 다닐 때 8시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왜 아침에 보충 수업 있었잖아요. 그래서 8시보다는 훨씬 일찍 학교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요즘 우리 학생들 이것보다 더 여유 있게 학교에 등교하고 그래요? 진짜? 진짜요? 9시까지만 가면 돼요? 어머! 아침에 밥도 먹고 TV도 보고 너무 좋겠다. 와! 자, 그러면 계속해서 북한 학생들의 하루 일과 한번 살펴볼게요. 북한 소학교의 경우에는 1교시는 45분씩 하루 5교시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3교시와 4교시 사이에는 20분간의 업간체조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업간체조요? 잠깐만, 영상 한번 볼게요. 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야, 이게 억간체조인 거예요? 생각보다 재밌는데. 오른쪽, 왼쪽. 와, 아니 이렇게 억간체조와 5교시 수업까지 모두 마치면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점심시간이요? 점심시간 제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 자, 그런데 북한 학교의 점심시간은요, 보통 1시간 반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길다. 여러분, 부러우시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점심시간이 긴 이유가 따로 있다 그래요. 바로 북한의 학교에서는요, 급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학교에 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북한을 영재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전 바로 이런 북한의 어린이들이 떠오르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함께 보고 오실게요. 아니, 얼굴은 엄청 앳됐는데 뭔가 그 하는 그 제스처나 이런 표정 같은 게 완전 프로페셔널해요. 야, 이 친구는 진짜 영재다, 영재. 그 한국 그 남한에 있었으면 만약에 그 영재 발굴단 그 프로그램에서 분명히 캐스팅됐을 거예요. 이게 노래나 연주 실력도 진짜 놀랍지만 저는 제일 놀라운 게 이 퍼포먼스.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런 이 퍼포먼스가 가능한지. 아니, 그리고 저렇게 큰 무대에서 하는데도 긴장이라는 걸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요, 이미 1980년대부터 체제 선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법 중에 하나로 음악, 예술 영재 조기 교육 체계를 구축해서요, 음악과 예술 분야의 영재를 육성해 왔다고 합니다. 각 도마다 음악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유치원이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 중에서도 평양에 있는 경상유치원은요, 북한 음악영재의 최고 산실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의 1:1 맞춤 수업의 수준 높은 음악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선발 기준도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피아노 영재의 경우 손가락 마디의 길이까지 체크를 하는가 하면, 가야금 등 국악 영재의 경우에는요, 이거 뭐예요? 아, 진짜요? 동그스름한 얼굴형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가야금이 그 동양의 미니까 얼굴도 그런 조건이 뭔가 부합해야 된다 이런 거 같다. 그죠? 이렇게 까다롭게 선발 조건을 거쳐서 선발이 된 영재들은요, 금성학원, 평양음악학원 등의 예체능 명문학교를 거쳐서 음악대학과 모란봉악단 등의 북한을 대표하는 예술단에 진출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되는데요. 자, 리설주 여사도 이곳 경상유치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재 교육기관으로 과학고나 영재고를 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북한에도 우리와 같은 과학고나 영재고 과연 있을까요? 북한의 과학고 영재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각 도 소재지와 특별시에 하나 이상씩 설립이 되어 있는 제1중학교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과학자가 새로운 특권층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제1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요, 출신 성분이 좋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수한 과학, 수학 성적을 갖춰야 하는 것은 기본, 치열한 입학시험 경쟁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과학, 수학 진짜 제가 제일 못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일단 제1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은요,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같은 북한의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잘하면 유학 기회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1중학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북한에도 이 사교육이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요? 엄마들의 그런 치맛바람 같은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북한에도요, 사교육이 있대요. 북한판 스카이캐슬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북한의 놀라운 사교육 실태.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머, 주영쌤! 진짜 있었구나! 자, 이제 북한의 사교육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사실 무상 공교육을 표방하는 북한에서 사교육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요즘 북한 상류층 사회에서는요, 당국의 눈을 피해서 개인 교습, 즉 과외받는 거를 당연하게 여길 정도라고 해요. 자, 북한에서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국, 영, 수, 거기에 물리 등등 여러 과목에 논술식 문제까지 포함된 대입 예비 시험을 일단 통과해야 한다고 하고요. 어머, 여기에다가 대학별
본 시험까지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자, 이 때문에 목표로 하는 명문대 출신 가외 선생님을 모셔와서 대학별 입시 요강과 본 시험에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면접 등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모범 답안인지 기타 등등 입시 관련 상세 정보들을 캐치해서 체계적인 명문대 입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일명 쪽집게 가외! 북한에서는 가외가 불법인 만큼 더욱더 암암리의 가외를 소개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름난 가외 선생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니 북한판 스카이캐슬, 딱 맞는 표현이네요. 이쯤에서 북한의 사교육비, 그럼 과연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데요?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한 북한 전문 매체 조사에 따르면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대요. 하지만 북한의 사교육 비용은 시간당 최소 20달러 또는 한 달에 100에서 2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거 얼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수학 못한다고 했잖아요. 특히 피아노 등 예체능의 경우에 수학이나 외국어 같은 과목에 비해서 2배 정도 비싼 금액으로 사교육비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피아노를 한 달간 교습을 받으려면 북한 돈의 약 24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는 북한에서 쌀 48kg을 살 수 있을 정도의 큰 돈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쌀 48kg? 아니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쌀 소비량이 58kg 정도라고 하는데 58kg면은 12개월. 그러면은 48kg면 한 10달 정도 되니까는 10달 정도 먹는 이 쌀값을 한 달에 사교육비로 지출을 한다고요? 그럼요. 이런 북한의 사교육 열풍에 반해서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 등에 사는 대다수 북한 가정의 아이들은요. 이런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짤막 영사, 오늘은요 북한의 교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북한에도 영재교육을 위한 교육기관과 교육제도가 존재하고 또 불법임에도 사교육 열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는데요. 특히 북한에도 이 김주영 쌤님 같은 입시 코디가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의 남다른 자녀 교육열은 남과 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남북한 모두 과도한 사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은 씁쓸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짤막 영상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우리가 잘 몰랐던 또 다른 북한 이야기와 함께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원래 급식 뭐 나올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 원래. 아니요? 급식 먹었어요? 나 급식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먹었어요. 급식 중학교 때도 급식 없었나요? 중학교 때 있었어. 우린 다 화장실 혹시 푸세식이었어요? 아니 진짜 푸세식이었던 데가 있더라고요. 진짜.